네, 반갑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편이고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긴장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그 빅테크 기업이죠. 네, M5. 네, 지금 테슬라는 시작 발표가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다음 달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제외한 M5가 네, 이번 주에 오늘 저녁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얘들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상승 기조는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바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에 따른 변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은 나올 텐데 어쨌든 기업 실적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미국 증시가 될 테니까 그 부분들을 이번 주는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은 미코세라믹스 지금 IPO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그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주에서도 괜찮은 거 나와도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들이 일제히 랠리를 보였는데 테슬라를 제외시켰다. 자,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테슬라가 20% 급등, 그 다음에 추가 상승으로 3~4% 급등. 그 이후에 테슬라가 올라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경주장에서는 2.4% 내렸네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는데 2.48이면 제법 급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리비안, 루시드 이런 것들은 좀 올랐고요. 니콜라가 지금 수소차 관련한 부분 때문에 20%나 급등했는데 수소 얘기가 공교롭게도 어제 현대차에서도 수소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네,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수소차에 대해서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네, 니콜라가 좀 급등했다는 부분들은 수소와 연결이 좀 있습니다. 네, 암소 아니고 수소. 암소 소리. 네. 자, 테슬라 쪽 살펴볼게요. 테슬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죠.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더 나쁜 게 뭐냐면 내부자의 주식 매각 소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급등 이후에 작은 상승 그렇다면 다음날 차익 실현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조금 네 이렇게 되면은 한 차례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강하게 올랐던 우리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오늘 약간 조정을 조금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네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네, 일단 반도체 쪽으로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바이오라든지 어제 바이오도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있었죠. 근데 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이 수소 관련한 이게 있었으니까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 자동차 쪽도 가능성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차피 특징적으로 4개의 그 종목군들, 업종군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죠. 어제 또 급락했었던 은행주에게 또 힘을 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조선주가 내려갔는데 그쪽에 좀 들어간다거나. 근데, 중간 쪽 테마로 들어가긴 조금 애매해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쪽 움직임, 또는 바이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이오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개인들 선호 업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만약 조정을 받으면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요, 그냥 수급의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정도일 것 같고요. 뭐 특이한 사항은 지금 그렇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의 움직임들이 오늘은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영향을 받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주가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세금 추징 때문에 자본시장 연구원 올해 예산을 아직도 못 받았다. 아, 이놈의 세금이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니까 관심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에게서 34일 만에 멈췄다. 어제 9천억 매수 들어왔다 그랬죠? 네, 9천억, 90억. 네,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막판에, 매수하다가 좀 던지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매수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뿐이지,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그 상승률이 4%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런 거 생각해 보면 3분기 확정 실적, 네, 31일날 발표되는 3분기 확정 실적이 생각보다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합니다. 네, 92억 순매수, 이거는 뭐 사실 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을 통한 그런 매수세가 더 들어와 준다라면, 이렇게 된다라면은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대급 매도 공세를 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3일이죠. 네, 33일 동안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이거는 진짜 기록적인 부분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던 것도 너무 기록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 변화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HBM 공급사에 포함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좀 짜증나요. 그죠? 조건부는 뭔 조건부야?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안 팔아, 씨. 그래 봤으면 좋겠어. 엔비디아한테. 됐어. 너 니 장난하냐? 우리도 HBM 안 팔 거거든? 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는 자꾸 몰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다가 그 얘기가 나올 것 같던데요. 뉴스 한번 훑어보니까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들 한번 보자. 여기,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어디 없을까? 네,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폭락을 했어요. 유가가 지금 6% 정도 폭락을 했죠? 네, 6%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중동 지역 문제는 어디 갔어? 네, 여기 있네요. 이란의 공습이 석유 및 핵시설을 피해가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이 공격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피해가 미비할 경우에 그냥 말겠다. 네. 왜냐면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가 공격해줬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고 나서 우리도 반격했다 이런 부분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거 쇼예요, 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 별로 피해가 없는 공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놓고 나는 쳤다, 우리도 쳤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6% 정도 급락을 하는 유가가. 그러니까 중동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네, 기름 가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가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시장은 수요 증가가 아닌 공급 감소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서 물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FOMC는 이제 다음 주에 대선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뭐 아마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FOMC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 가봐야지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FOMC가 일단 진행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위원들의 쓸데없는 말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또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10월 말이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상황 보면은 테슬라가 좀 많이 내렸고요. 엔비디아는 보합, 마이크로소프트 0.36 이 정도씩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것들도 0.86, 0.8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도 그렇게 썩 재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거나 또는 많이 내렸거나 이런 상황에서만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대체적으로는 좀 평이한 수준의 움직임. 근데 이런 게 더 나아요. 크게 올라가지 않고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서서히 상승해 주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판단을 좀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거죠. 네, 대선에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잠깐만, 아까 환율 이야기가, 여기 있다. 1,400원대 향하는 킹달러. 이거 지금 환율이 1,385원인데, 이 1,400원을 갈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는, 네, 뭐라고 할까요? 딱,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400원 못 넘어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환율이 내려간 상황에서 또 1,300원을 또 더 하회해서 1,200원대 막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1,300원대 후반부로 가면은 1,400원 넘어간다, 간다, 큰일 난다 그러는. 1,300원 아래 그 근처까지 오면은 또 2,200원 간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라인대에서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1,4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환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온다는 게 일반적으로 공식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율의 움직임들은 당장 시장에서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부담감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화 약세잖아요. 네, 원화 약세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네, 경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또는 조선,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4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도 가져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없어. 네, 금리 인하 안 시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지 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똑같습니다. 둘 다 미국 놈이잖아요. 자, 둘 다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국민 우선 그 미국 우선주의로 먼저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조그만 뉴스 나오네요. 네,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자, 이거는 트럼프 시점부터 진행됐었던 부분이지만 바이든이 된다고 중국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중국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 더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이제 성격,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지만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또 다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잘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만, 대선 전에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환율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변수, 외생 변수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흐름 자체적으로는 1,400원을 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네, 상식을 조금 벗어난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1,400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네.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긍정적으로, 네, 영향이 좀 있을 것도 같네요. 네. 자, 머스크 동생이 3억 달러 주식을 매각했다. 그래서 테슬라의 2.48% 하락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군요. 내부자 주식 매각이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팔았다. 야, 3억 달러. 동생도 부자네. 네. 집안에 한 명만 똑바로 서도, 네. 대대손손, 그냥 온 그 가문이 먹고 사는 거네요. 자, 멋지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그 외에는 뭐 특이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되는 것이, 아까 잠깐 제가 둘러봤을 때, TSMC, 요거죠. 네, TSMC. 요거 봐야 돼요. 요 이야기가 지금 어떤 거냐면, TSMC 주가가 지금 4%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지금 대만에서 네, 이 모리스 창, 이 사람이 TSMC 창업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반도체, 특히 최신 반도체 부문의 무역 자유무역을 주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폭락세로 들어갔는데, 왜냐? 미국 상무부가 TSMC가 화웨이용 AI 칩, 스마트폰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지금 하락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TSMC에 대한 그런 미국 쪽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약간은 몸을 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TSMC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뭐 1등, 파운드리 쪽에서 1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죠. 엔비디아도 지금 TSMC에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이쪽 부분들을 이제, 야, 어차피 대만이나 중국이나, 네, 쌤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압박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대만을 중국하고 같이 선상에 놓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모르지. 네, 외국 사람들 보면은 동양인들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아니면 뭐 뭔지 다 모른다면서요. 우리도 서양 사람 보면 유럽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는 것처럼 뭐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인데 이 TSMC 쪽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TSMC,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까지 영향력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좀 부담되는 내용은 또 뭐겠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독점 같은 느낌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데, 재밌는 건 뭐냐? 엔비디아 계열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어제 하이닉스 떨어졌지만 TSMC나 엔비디아가 같이 하락하게 되니까 AMD라든지 네, 다른 경쟁사들 있죠. 이쪽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TSMC나 엔비디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되면은 상황은 하이닉스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막 치고 넘어가는 그런 좋은 흐름들로 가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답답한 그런 형태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을 수는 없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좀 조정에 대한 빌미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차익 실현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순환매 하는 거죠. 또 내려가다 보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답답한 박스권, 요거 계속 나오죠.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여기 나왔네요. 네, 수소차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니콜라가 크게 상승했다. 박스권 갇힌 증시. 네, 요거가 이제 네, 답답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쪽으로 지금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 계속 죽여버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증권사만 배가 그냥 빵빵하게 차올라가지고 3분기 실적 좋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저는 약간 그래서 음모론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그렇죠. 주도주가 없는 증시, 이게 뭔가 시장에 어떤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뉴욕증권거래소가 일간 거래시장을 16시간에서 22시간을 연장하겠다.
와, 이렇게 되면은, 네, 낮 시간대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국내 시장은 더 가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국내 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이 미국인 투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있어야지,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활성화 시켜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아직도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게, 금투세, 폐지를 빨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행을 하고 싶다라면, 외국인들에게 상환기간을 주는 거. 딱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돼도요, 네. 시장에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 효과가 있을 거고, 여기다 하나 더 더해준다면, 지금 밸류업 하는 거, 일단은 강제성을 띠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지금 모두 다 기대감이 없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죠? 네, 야간 시간대 거래량이 적고, 거래 수요 대부분이 투기적 성격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네, 지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네, 국내 증시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빨리 이런 것들은 쪽박 깨지고 나서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보수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종된 부분들을 빨리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종목 간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것보다 낮은 곳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하는 거, 또 급등하는 거는 따라가지 말고, 아시죠? 그것만 잘 지키셔도 크게 문제 없이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